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언행들과 성과를 평가받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진짜 자기성찰과 엄중한 반성을 해야 할 이 시점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버럭 분노하고 자기 합리화의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하위 10%에 포함됐지만 포함된 자들은 단 한 명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데요. 하다못해 자신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음모론이라며 당을 공격하고 또 당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공천, 이게 일개 개인의 뜻과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들의 궤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억측과 궤변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 그 알량한 정치 생명을 연장해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당신들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 말이죠. 김영주, 박용진, 홍영표, 윤영찬, 자신들이 이번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하는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인에게 비공개로 통보된 평가 하위 10%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커밍아웃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부끄러움도 쪽팔림도 없는 거죠. 윤영찬에게는 쉽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윤영찬 의원을 물리칠 3번 타자를 물색 중이다. 이런 말이 기사로, 찌라시로 지도부 핵심 관계자 말로 돕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하위 10%와 20%의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명계 공천 학살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표적이 된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과 통합으로 저 여당에 맞서 차별화를 해야 할 총선 국면에서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순응한다면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후자가 목표라면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십시오. 제가 통보받은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대에 비해 2배의 득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불이익입니다. 경선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동료들과 결별하고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 저는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앞에 그 어느 누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이해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중원과 당원, 시민들과 함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기적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표적으로 한 끊임없는 불온한 시도를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천이 끝날 때까지 매일 보게 될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하위 평가자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영찬, 박용진 의원 등 이른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되면서 개파 간의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황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면서 국민의 변화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일,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들 둘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그들은 바로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후 경선 과정에서 30% 감점을 받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과 함께 하루 앞서 역시 20%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과 박용진 의원 모두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황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며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은 평가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거듭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도권 공천심사와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천 학살을 주장하며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공천 학살일까요? 과거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보고를 사건 초기부터
자세하게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국회에 허위로 답변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상세한 상황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상세한 상황 보고 받아왔고, 해병대 사령과 문자 메시지 확인, 대통령실 거짓말 속속 드러나 대통령실이 해병대 고 최수근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 2023년 7월 말 8월 초 사이 대통령실은 군과 경찰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국가안보실은 물론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뿐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수사 개입이 명백한 증거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위법한 수사 개입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 논란이 있는 최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확인한 해병대 김규환 사령관의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상병 연결식이 있던 7월 22일 밤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상병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느낀 점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9시경 김규환 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중인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최상병 부모님이 전할 말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장관에게도 보고했는데요. 장관이 부위에게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부위는 VIP,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최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을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만큼 사망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래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며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격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상기시키고는 유가족 심경까지 보고받고 있던 대통령이 사망사건 수사 결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7월 30일 국방부 장관 수사 결과 보고 전후로 임기훈 국방비서관, 행정관 김모 대령 등이 수사 결과 보고를 손에 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점 역시 퍼즐이 맞춰진다며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일축했지만 실상은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 바삐 움직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진실들이 또 한 번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입니다.